오라클 기초과정 16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뷰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뷰를 사용한 예를 들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다루었던 인라인 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딕셔너리를 조회해서 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뷰는 테이블과 유사하고 테이블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뷰는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테이블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테이블과는 다른 점이 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게 뷰의 가장 테이블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갖지 않지만 논리적인 집합을 갖는다. 그리고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select, insert, update, delete가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뷰를 생성하면 select 문장이 딕셔너리에 저장이 됩니다. 오라클 딕셔너리에 저장이 돼서 뷰를 조회하면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뷰의 SQL 문장, 바로 여기서 딕셔너리에 저장한 SQL 문장을 이용해서 그 문장이 참조하고 있는, 즉 그 문장의 근간을 이루는 그 테이블을 억세스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점점 뒤로 가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뷰라는 놈을 생성하고 변경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생성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create view 문장으로 생성을 합니다. create view, 그리고 뷰 이름을 주죠. 뷰 이름, 그리고 해당 뷰를 구성하게 될 컬럼 목록들을 쭉 기술을 합니다. 그러고요, as 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as 이하에 그 뷰를 구성하게 될 논리적인 집합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집합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근간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select, empno, ename, 잡, mgr 이런 컬럼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테이블은 뭡니까? emp 테이블이죠. emp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where, 잡 equal manager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피지컬한 emp라는 테이블에 피지컬하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잡이 매니저인 사람만 데이터를 갖고 오겠죠. 그 갖고 와서 논리적인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집합을 가지고 v_emp라는 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뷰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뷰를 변경할 때는 alter view 명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create or replace 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썼을 때 만약에 v_emp라는 뷰가 없다면 create가 될 거고요, 있다면 replace, 즉 변경하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 자체는 create와 replace만 빼고는 create 문장과 동일하죠. 그리고 더 이상 뷰가 필요가 없게 되면은 drop view 하고 뷰 네임을 주면은 해당 뷰가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하셔야 될 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갖지 않은 논리적인 집합을 갖는다고 그랬죠, 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create 뷰 문장으로 이런 집합을 정의를 해서 뷰를 만들어도 그만큼 그 집합을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집합에 의해서 발생된 데이터가 따로 테이블 이외의 장소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뷰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피지컬하게 데이터가 또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드랍 뷰 해서 뷰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논리적인 집합을 정의한 이 집합 정의가 없어지는 거지 피지컬한 데이터가 드롭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 뷰라는 놈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뷰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뷰를 만드는 문장을 보시면 as 다음에 create view, view name 그리고 as 다음에 select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select 문장은 테이블, 즉 피지컬하게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데이터로부터 논리적인 집합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피지컬하게 지금 EMP 테이블이란 테이블에 EMP란 테이블에 피지컬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create view 문장으로 이런 집합을 정의해서 지금 뷰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전체 테이블, EM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 부서번호가 30번인 사람만 뽑아서 뷰를 생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바로 as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딕셔너리, 오라클 딕셔너리에 해당 뷰 이름과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뷰를 하나 생성을 해놓고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 뷰를 액세스를 하겠죠. select column list 주고 from v_emp라는 뷰를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v_emp를 조회를 하죠. 그리고 잡이 salesman이라는 사람을 그런 사원들을 조회하는 SQL 문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뷰에서 지정한 논리적인 집합, 즉 이 SQL 문장을 실행해서 나올 수 있는 집합이 이렇게 있죠. 전체 EMP 테이블에서 부서번호가 30번인 사원들만 쭉 있는 이런 집합이 바로 이 뷰에 저장되어 있는 그 SQL 문장을 가지고 그런 논리적인 집합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job equal salesman이라는 조건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서번호가 30번인 집합에서 다시 job이 salesman인 사람의 그런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뷰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절대로 뷰를 생성한다고 해서 피지컬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뷰 이름과 함께 그 뷰를 생성할 당시에 SQL 문장이 딕셔너리에 같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 뷰를 액세스하게 되면은 그 뷰를 만들 때 당시에 SQL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논리적인 집합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논리적인 집합을 다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뷰라는 것을 왜 사용해야 될까요? 앞에서 잠깐 보니까 이 뷰라는 것은 괜히 쓸데없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냥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을 액세스하면 되지 왜 뷰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뷰를 통해서 테이블을 액세스 하겠습니까? 지금 4가지 정도로 크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안 관리를 위해서 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수행 속도 향상이나 융통성 향상을 위한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안 관리를 위한 뷰를 한번 살펴보면 보안 등급에 맞춰서 컬럼 및 범위를 정하고 프리빌리지를 부여한다. 하나의 테이블이라도 그 테이블이 액세스되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EMP 테이블, 즉 사원 테이블에서 급여 항목은 셀러리나 커미션 항목은 컬럼은 급여 담당자만 조회를 하게끔 하고 싶다. 다른 사용자, 일반 사용자한테는 조회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일반 사용자용 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뷰를 만들 때 그 셀렉트 리스트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추가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컬럼만 골라서 뷰를 생성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일반 사용자에게는 노출돼서는 안 되는 컬럼을 제외하고 그런 다음에 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뷰를 액세스하는 권한을 일반 사용자한테
주면은 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은 노출이 되지 않겠죠. 뭐 그렇게 보안 등급에 따른 액세스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산 결과만 제공하고 알고리즘을 숨기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서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칼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회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연산된 결과만 조회를 하고 그 알고리즘을 숨길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이 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리스트를 펑션으로 가공해서 업데이트 인서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어요. 이 뷰의 특징에는 컬럼이 펑션으로 가공이 된 컬럼은 업데이트나 인서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컬럼을 예를 들어서 셀러리 컬럼은 업데이트나 인서트가 안 된다라고 안 되게끔 뷰를 만들어 놓으면은 해당 뷰를 액세스해서 업데이트나 인서트를 그 셀러리 컬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의 명칭이나 컬럼의 명칭을 숨기기 위한 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테이블의 어떤 이름이나 컬럼의 이름을 가지고 이 테이블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대충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명칭을 숨기기 위해서 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권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권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 편의를 위한 뷰도 있습니다. 사용 편의를 위한 뷰라는 것은 검색 조건의 단순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을 그냥 액세스할 때는 회어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회어절을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마다 기술하지 말고 그런 검색 조건을 가진 그런 쿼리를 뷰로 만들어서 그 뷰를 액세스하게 되면 그런 검색 조건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를 위한 테이블명, 컬럼명의 한글화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일반 사용자, 이 IT 쪽을 잘 모르고 쿼리를 잘 모르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테이블명이나 컬럼명을 한글로 만들어서 뷰를 만들어 놓고 그 뷰를 액세스하게끔 권한을 주면,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훨씬 쉽게 그런 어떤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인 문장의 단순화를 위한 뷰다. 이것은 조인이 뭐 6, 7개 테이블, 막 그 이상 테이블로 막 조인이 된 그런 SQL 문장은 우리가 읽기도 어렵고, 그죠? 그리고 그런 문장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 그런 문장을 실행하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뷰로 만들어서 해당 뷰를 액세스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 등으로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속도 향상을 위한 뷰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쿼리를 SQL 문장을 잘 만들어서 DB를 아주 잘 알고 해서 잘 만들고 하는 그런 사용자나 개발자들만 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그걸 잘 하는 사람이 튜닝이 잘 된 SQL 문장으로 뷰를 생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은 그 뷰를 액세스하게 되면 항상 튜닝된 문장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정한 절차로 수행시키기 위해 뷰의 셀렉트 리스트에 힌트 등을 사용한 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힌트를 사용해서 튜닝을 잘 해놨어요. 힌트를 사용해서 튜닝을 잘 해놨는데 그것을 힌트를 쓰지 않으면 수행 속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테이블을 액세스할 때마다 힌트를 사용하거나 할 때 힌트를 빼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액세스 경로를 특정한 절차로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힌트를 사용해서 그 뷰를 만들어 놓고 그 뷰를 액세스하는 방식으로 항상 최적화된 쿼리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수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통성 향상을 위한 뷰가 있습니다. 이 융통성 향상을 위한 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어떤 이자를 계산하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그게 이율이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런 이자를 구하는 공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고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업무 규칙을 뷰로 생성을 해놓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뷰를 액세스하게 되면 그 뷰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결과만 받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융통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면 대부분의 경우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해결이 되지만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뷰를 통해서도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뷰에다가 심어놓고 뷰를 액세스하는 방식으로 훨씬 융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유형, 뷰를 사용하는 그 네 가지 유형별로 예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관리를 위한 뷰입니다. 지금 세 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 문장 v_emp1을 생성하는 문장은 특정 컬럼에 대해서 인서트 업데이트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뷰를 만드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셀렉트저를 보시면 nvl 함수를 쓴 컬럼이 두 개가 있어요. empno와 ifsile이죠. 그런데 함수가 nvl 함수는 앞에서 다 배웠죠. 어떤 null 값이면 empno가 null이면 null로 치환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null이면 null로 치환해라. 결국은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함수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뷰의 특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함수로 가공된 컬럼은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 특징을 이용해서 해당 컬럼의 인서트 업데이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v_emp1을 액세스하는 사용자는 empno와 ifsile를 업데이트하거나 인서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v_emp2를 생성하는 문장은 연산 결과만 제공하고 알고리즘을 숨기는 그런 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셀러리 플러스 커미션 곱하기 12, 즉 연봉을 구하는 연산이 여기서 일어났죠. 그런데 v_emp2를 액세스하는 사람은 애뉴얼 셀러리라는 컬럼만 조회를 하면 되지 내부적인 이 뷰를 구성할 때 기술했던 그 내부적인 연산 알고리즘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커미션에 MVL을 씌워서 0으로 치환한 이유는 커미션 값이 널인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널이 아닌 값 플러스 널은 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널 곱하기 12도 널이고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은 널일 경우에 0으로 치환을 해서 연산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은 뷰 자체를 read only 뷰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read only 뷰로 만들게 되면 insert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딜리트도 안 돼요. 단순히 온전하게 읽을 수만 있는 그런 뷰를 만들겠다고 할 경우에 맨 마지막에 with read only 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다음에 뷰를 한번 생성을 해보죠. 미리 준비한 SQL 문장으로 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연산 결과를 숨기는 뷰였고요. 그 다음에는 read only 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_emp1을 한번 액세스를 해보겠습니다. 테이블과 똑같이 지금 테이블하고 똑같이 DSC 명령도요. 테이블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empno를 업데이트 안 되게끔 env 함수도 씌웠었죠.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v_empno를 조회를 하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을 만들 때 잡이 매니저인 사람만을 가지고 논리적인 집합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헤어절 없이 썼는 v_emp1을 썼는데도 매니저인 사람만 조회가 되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 뷰 메커니즘 설명드렸을 때 그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empno를 한번 바꿔보죠. 업데이트 v_emp1 set empno
equal 뭐로 바꿀까요? 9000으로 바꾸겠습니다. where empno가 75661 사람. 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emp 테이블을 바로 억세스하면 변경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뷰를 통해서 억세스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끔 인서트 업데이트가 안 되게끔 뷰를 생성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_emp2를 한번 볼까요? v_emp2는 우리가 이런 연산 알고리즘은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렇죠. 지금 애뉴얼 셀러리가 구해져서 조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_emp read only 뷰가 있었습니다. 이 뷰를 한번 조회를 먼저 해보면 예, 다 나오죠. 똑같이 다 나오는데 삭제를 못하게끔 된다고 그랬죠. with read only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한번 삭제를 해볼까요? empno가 뭐 7934 있죠. 맨 마지막에 예, 명령이 잘못됐네요. 예, 이렇게 명령이 에러가 나면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뷰를 보안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 편의를 위한 뷰입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뷰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뷰는 검색 조건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뷰가 되겠습니다. 지금 SQL 문장만 봐서는 검색 조건이 꽤나 복잡해 보이죠. 셀러리 플러스 커미션 곱하기 10이니까 연봉이 되겠죠. 연봉이 2만 불보다 많은 사람, 그리고 부서 번호는 30이고 담당 업무는 세일즈맨인 사람 중에서 그리고 입사일이 입사한 지가 10년이 넘은 사람을 조회하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쿼리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작성하고 하는 것이 번거롭다, 자주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뷰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엔드 유저를 위해서, 이 쿼리를 잘 모르고 테이블 구조나 컬럼 구조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엔드 유저를 위해서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을 한글로 제공하기 위한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자나 뭐 어떤 테이블을 만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을 엔드 유저한테는 한글로 제공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한글 이름을 가진 뷰를 생성한 케이스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뷰는 조인을 사용한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이 뭐 지금 현재는 2개 테이블만 조인되어 있는데 10개 테이블, 11개 테이블, 뭐 10개 이상 테이블이 조인됐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조인을 쿼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것이라면 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SQL 문장을 한 번만 작성을 하고, 그러면 뷰를 억세스하게 되면 그 내부적인 그 조인 결과를 리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뷰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조건을 단순화시킨 뷰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드 유저를 위한 한글 뷰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을 해놓은 쿼리를 뷰로 만드는 뷰로 생성을 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뷰를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보고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예, 뭔진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뭔진 모르지만 검색 조건이 원래는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 뷰만
조절 없이 그냥 조회를 했더니 내부적으로 그 SQL 문장이 실행이 돼서 그 집합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결과를 리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글로 만들어진 뷰를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먼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DESC 우리가 사원이라고 한글로 만들었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그러면 친절하게 한글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v_employee라는 뷰를 만들었습니다. 그 v_employee라는 뷰는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이 조인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EMP 테이블을 액세스하게 되면 부서 번호가 나왔었는데 이 v_employee 뷰를 조회를 하게 되면 부서 번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서 명이 나오게끔 그렇게 조인을 해서 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렇게 부서 번호가 나온 대신 부서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 편의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한 그런 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속도 향상을 위한 뷰입니다. 그런데 이 뷰라는 것이 어떻게 수행속도를 향상시켜 준다는 말인가? 지금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예제는 부서 테이블에 DEPT NO의 맥스 값을 구하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쿼리만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부서 테이블에 DEPT NO의 맥스 값을 구하면 그냥 맥스 함수를 쓰면 간단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쿼리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맥스 함수라는 것은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해서 어떤 값이 가장 큰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적은 테이블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몇백만 건, 몇천만 건 되는 테이블을 그런 식으로 맥스로 그냥 구해버리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처음에는 한 100건, 200건 있을 때 맥스 함수를 써서 개발을 할 때는 데이터가 큰 무리 없이 빨리빨리 조회가 되지만 데이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퍼포먼스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 맥스 값을 구하는 최적화된 그런 쿼리를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힌트라는 것을 썼어요. 인덱스 DESC라는 힌트를 썼습니다. 이 힌트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옵티마이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옵티마이저한테 SQL 문장을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해라 라고 말 그대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 DESC라는 힌트는 인덱스를 디센딩 뒤에서부터 액세스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인덱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같은 거 보시면 인덱스가 소트가 돼 있죠. 소트가 돼 있으면 훨씬 찾기 편하죠. 알파벳 순으로 소트가 돼 있든지 숫자 순으로 소트가 돼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값이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 이 값이 어센딩으로 디폴트로 어센딩으로 쭉 소트가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찾는 거죠. 1번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아래로. 그런데 인덱스 DESC라는 힌트를 쓰게 되면은 인덱스를 뒤에서부터 디센딩 순으로 해서 뒤에서부터 위로 액세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DEPT NO는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이름이고 PK_DEPT는 DEPT 테이블에 생성되어 있는 인덱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쿼리가 유효한 거죠. DEPT NO가 0보다 큰 거, 다 0보다 큰데 굳이 안 줘도 되는 검색 조건을 왜 줬을까요? 그래야만 옵티마이저가 이 검색 조건을 비교할 때 인덱스, 즉 DEPT NO에 생성되어 있는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우넘 이퀄 1, 즉 로우넘은 슈도 칼럼이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로우넘 1이라는 얘기는 한 건만 액세스해라 라는 의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인덱스를 타서 인덱스를 타게끔 실행을 해라. 그죠? 그런데 인덱스를 탈 때 디센딩으로 타라. 그리고 한 건만 액세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인덱스를 타고 맨 뒤에서부터 액세스를 하는데 한 건만 딱 액세스한다. 그럼 결국 가장 큰 값이 구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마찬가지로 이 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뷰를 조회를 하는 거죠. dpt max라는 뷰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40번 부서에 대한 부서 번호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4개의 부서가 있고 가장 큰 값은 40이죠. 그래서 이 뷰 같은 경우는, 이런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이나 혹은 뭐 코드성 데이터를 중복 없이 증가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맥스 함수를 쓰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수행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좋은 수행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최적의 실행 계획을 통해서 잘 튜닝된 어떤 그 쿼리 문장을 뷰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다음은 융통성 향상을 위한 뷰입니다. 지금 간단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가정을 하죠. 사원들의 보너스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셀러리 플러스 커미션 곱하기 15%인데 이 15%라는 퍼센티지가 매번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심어 놓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퍼센티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프로그램 소스를 고쳐서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배포를 하고 이런 아주 유지보수를 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뷰에다가 놓고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었다 하면은 그 해당 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즉 서버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수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끔, 단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v_emp 보너스라는 뷰만 액세스하게끔 이렇게 코딩을 해놓으면 훨씬 융통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좀 더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대부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밖에도 데이터 모델이 변경됐거나 혹은 테이블 이름 혹은 컬럼 이름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어플리케이션의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뷰를 바꿔서, 그죠? 뷰의 내용을 바꿔서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 않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의 하나로 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라인 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서별로 최대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해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인라인 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인라인 뷰는 우리가 앞에서 서브 쿼리를 다룰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프롬절에 사용하는 서브 쿼리를 특별히 인라인 뷰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롬절에 보니까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조인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라인 뷰도 조인을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집합을 조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쿼리를 작성하실 때는 집합 개념을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쿼리를 보니까 emp라는 집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서라는 집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인라인 뷰에 있는 쿼리를 실행해서 나오는 결과, 그 집합이 바로 있겠죠. 이것이 테이블이든지 간에 뷰든지 간에 뭐 인라인 뷰든지 간에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집합일 뿐이에요. emp라는 집합이고 dpt라는 집합이고 서브 쿼리를 통해서 나온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잘 연결을 해서 조인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데요. 각 부서별로 세일즈에는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리서치에는 스캇과 포드라는 사람이, 어카운팅 부서에는 킹이라는 사람이 부서를 급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인라인 뷰라고 부르느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오라클 예전 버전에서는 인라인 뷰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이 부분을 뷰로 만들어서 조인을 하면 되겠죠. 그쵸? 한번 해볼까요? 크리에이트 뷰.
뭐 v 언더바 템프라고 하겠습니다. v 언더바 템프 as 요 부분을 넣으면 되죠. 그럼 emp by dbtno 이렇게 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뷰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집합을 만들어내는 뷰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장 대신에 요 뷰를 넣고 조인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v 언더바 템프 하고 뭐 m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 회어절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쿼리가 그렇게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굳이 뭐 뷰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라인 뷰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뷰와 관련된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뷰와 관련된 딕셔너리는 use 언더바 views, dba 혹은 all 언더바 views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저 자신과 관련된 뷰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use 언더바 views를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use 언더바 views를 조회하면 뷰 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번 시간에 만들었던 뷰 목록들을 쭉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텍스트 컬럼에 뷰를 생성할 때 as절 이하에 기술했던 SQL 문장들이 쭉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랭스는 그 SQL 문장의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v 언더바 emp1을 딱 액세스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쿼리를 기본으로 해서 집합을 만들고요. 물론 이 쿼리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테이블을 액세스해서 이런 집합을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뷰를 액세스할 때 준 조건으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집합을 뽑아내는 겁니다. 앞에서 뷰 메커니즘을 설명드릴 때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뷰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성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관련된 딕셔너리를 조회해 보는 것까지 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